그리고 연부 조직의 개방성 손상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내가 골절이 일어났는데 그 뼈가 개방성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개방성 손상이란 이런 표피나 신체 주요 부분을 덮고 있는 이런 점막의 손상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개방성 손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방성 손상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찰가상, 열산, 천지상, 불사상, 절단 등등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감염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피부 조직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오염된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 2차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장갑 등을 착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상처를 노출을 시키고요. 상처 표면을 깨끗이 함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오염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환자를 가만히 누워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혈액순환을 지배시켜서 다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부조직의 폐쇄성, 이거는 우리가 아까 출혈에서 본 것처럼 개방성 출혈이냐, 그러니까 외출혈이냐 아니면 내방성, 즉 내출혈이냐, 이것도 똑같이 개방성 손상이냐 폐쇄성 손상이냐 라고 봤을 때 당연히 폐쇄성 손상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히는 경우에 생기고요. 그리고 피부는 찢어지지 않지만 표피 안쪽에서, 이 연부조직 안쪽에서 골절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폐쇄성 손상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박상, 혈종, 압자상 등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는 이런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 처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얼음주머니를 해서 지혈을 하되 20분 이상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통증과 부종이 있는 병실 사진은 부목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왜? 이미 부러진 그 부위를 내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더 부러질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뭐 단순 골절이었는데 갑자기 복잡 골절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고정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의 신체에 꽂힌, 네, 이거는 어떻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아프겠죠. 이물질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 못, 뭐 송곳, 칼, 가위 이런 게 내 어디 팔에 꽂혀 있거나 아니면 엄청 심한 경우에는 눈에 찔리기도 합니다. 눈에. 네. 저는 약간 극단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만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이 갑자기 어디서 날랐는데 눈에 딱 꽂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빡 빼고 막 그래요? 안 되겠죠. 그러면 꽂힌 상태에서 지혈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물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여기다 부목을 된다거나 아니면 붕대로 돌돌돌 감아가지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와있죠. 이물질을 움직이거나 절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순간 출혈이 동맥성 출혈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꽂힌 물체를 짧게 하려고 자르거나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똑같아요. 이거를 내가 혹시나 자르다가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심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에 어떤 신체가 꽂힌 응급처치를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이 물체를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네, 병원으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은 응급처치 방법 중에 하나다. 죄송합니다. 자, 절단. 네, 절단은 뭐예요? 어디가 사지가 절단이 된다거나 혹은 어디가 떨어져 나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캠핑을 막 즐기다가 칼을 막 하는데 손가락이 절단이 되네. 손가락이 절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절단된 부위는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출혈이 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출혈 중에서 뭐 개방성, 뭐 내부성, 이 출혈에서 제가 이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응급처치가 바로 지혈대 사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절단된 부위에서는 동맥성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후의 수단인 지혈대 사용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피부가 괴사된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거의 웬만하면. 그래서 지혈대 사용법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절단된 부위를 직접 압박을 하고 지혈을 해서 신장보다 높게 올리지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지혈대 사용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절단 부위를 이제 처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생리식염수를 씻고요. 그 다음에 절단된 부위를 이런 주머니나 방수용기, 컵 유리잔에 넣은 뒤에 이런 비닐봉지나 용기는 얼음 위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즘 의학기술이 너무나 발전되고 너무나 좋아져가지고요. 절단된 부위는 어떻게 보면 연부 조직이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갔지만 요즘에는 봉합수술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봉합수술을 하려 그러면 그 이미 떨어져 나간 그 부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음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얼음 위에. 네, 그래야만 내가 봉합을 했을 때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괴사가 안 된 피부 조직과 봉합을 가능하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각 화상마다 응급처치 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화상 진행을 멈춰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겉옷을 벗겨줘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화상이 입었다. 그러면 이 옷은 계속 타들어가겠죠. 그럼 화상이 정도가 더 깊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의복은 벗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거를 내가 손상된 부위를 봤을 때 쇼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드레싱, 이런 깨끗한 수건으로 덮어가지고 더 이상 화상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응급처치이고요. 자, 근골격계, 이거는 뭐 크게 개방성 골절과 폐쇄성 골절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개방성 골절은 내가 부러졌는데 그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폐쇄성은 반대로 내가 안쪽에서, 피부 조직 안쪽에서만 골절이 나는. 그래서 개방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뼈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정확히 부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폐쇄성 골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부위를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부목을 정확히 대줘가지고 안 움직이는 게 좋고, 폐쇄성 골절에는 뭐 탈구, 염자, 좌상 등이 있지만 이 모든 응급처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움직이지 않게 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형, 골절, 통증, 운동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친 곳의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이거를 내가 뭔가 옷을 벗기면서 이 뼈를 건드릴 것 같아. 그럴 경우에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때는, 침이 바뀌었을 때는 카드로 살살 긁듯이 해야 되지만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민간요법 중에서도 좋은 민간요법이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카드로 살살 긁어냈을 때는 2차 사고가 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바로 이미 오염된 카드를 내 피부 안쪽으로 파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독된 어떠한 이런 핀셋이나 그것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최후에서는 카드로 긁어내는데, 카드로 긁어내릴 때는 물티슈나 그리고 정확히 어떤 생리식염수로 정확히 오염된 부위를 씻겨낸 다음에 긁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뱀에 쏘였을 경우에도 이런 청 같은 것으로 덮은 상태에서 신장보다 높게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 이런 독성이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활동이나 제한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게 몰렸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코피가 날 때, 코피가 날 때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잘못된 응급처치는 뭐예요? 코를 잡고 뒤로 올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피가 거꾸로 식도로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코를 잡고 밑으로 숙여주는 겁니다. 밑으로. 네. 그럴 경우에는 지혈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코피 날 때는 그런 식으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캠핑 안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영상은 제가 링크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6장 캠핑 위험 요소 안전 대책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